자,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는데 몇 가지 풀만 없지? x에서 x로의 함수가 요 뜻이다. 자, 이때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합시다. 자, 함수의 개수 몇 개니? 함수의 개수 5의 5제곱. 이유는 1이 갈 수 있는 거 5개, 2도 5개, 3도 5개, 4도 5개, 5도 5개니까 5개씩 5번. 이게 함수의 개수. 됐지? 다음 1대1 함수의 개수는 1대1 함수가 되는 조건은 뭐니? y가 안 겹치는 거지. 함수는 겹쳐도 됐으니까 1이 갈 수 있는 거 5개 중에 하나, 2도 5개, 3도 5개 이렇게 갔다면 1대1 함수는 만약에 1이 어디론가 갔다라고 한다면 2는 1이 간 곳은 못 고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가지수가 하나씩 줄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1이 갈 수 있는 거 5군데, 2가 갈 수 있는 거는 하나가 줄어서 4군데, 3은 3군데, 4는 2개, 5는 하나. 이렇게 되겠다. 다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y가 안 남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어차피 정의역이 5개고 공역이 5개니까 1대1 함수를 만족시키기만 한다면 1대1 대응 자동으로 만족시키지. 그지? 그러니까 똑같겠다. 다음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야 얘들아? x랑 y가 똑같으면 되지. 그럼 항등함수는 요 그림에서 뭐밖에 없어? 1은 1, 2는 2, 3은 3, 4는 4, 5는 5. 요거 하나밖에 없지? 한 가지. 다음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야? 모든 x값이 딱 하나의 y값으로만 몰려가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모든 x값 1, 2, 3, 4, 5가 1로 다 가든가 아니면 2로 몰리든가 3으로 몰리든가 4, 5로 몰리는 것 총 몇 가지? 5가지. 요게 기본. 그지? 다음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게 요런 거. 만약에 x1과 x2 이렇게 좀 대명사화 시켜서 표현되는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자,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뭐야? x가 크면 y도 크다 이 얘기지. 그럼 예를 들자면 만약에 1이 2로 갔다 쳐. 그러면 2는 어디로 갈 수 있어? 3, 4, 5 중에만 골라가야 돼. 왜? 얘 때문에. 오케이? x가 크면 y도 크다 그랬으니까. 그지? 요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저걸로는 지금 불가능하니까 다른 예로 보여주자. 자, 여기부터 다른 예로 만약에 정역이 1, 2, 3, 4가 있었고 공역이 1, 2, 3, 4, 5, 6, 7, 8까지 있다 치자. 자, 여기에서 1로 가는 함수야. 근데 요 조건이 걸려 있어.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 그냥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식으로 세면 1대1 함수의 개수는 8, 7, 6, 5까지 곱한 거지. 1이 8개, 7개, 6개, 5개니까. 이해됐니? 자, 이게 1대1 함수 또는 1대1 함수밖에 안 되겠구나. 1대1 함수의 개수인데 그거와 차이를 잘 봐. 자, 요 조건이 걸려 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차피 나 y값 4개 정해야 되잖아. 그지? 내가 쓸 y값은 치역으로 4개만 고르면 돼. 그때 내가 만약에 1, 3, 5, 7을 골랐다 치자. 4개를. 그러면 이 4개를 골랐을 때 만약에 이게 1대1 함수라면 이 4개가 얘가 1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고 5로 가도 되고 7로 가도 되지. 다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랬어?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고른 요 4개가
순서가 바뀌어서 순서대로 첫 번째는 얘랑 대응할 거고 두 번째는 얘랑, 세 번째는 얘랑, 네 번째는 얘랑 대응한다고 쳤을 때 1, 3, 5, 7이랑 7, 5, 3, 1이랑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지금 내 말 이해돼? 내가 말한 순서대로 먼저 말하는 F1이고 두 번째로 말하는 F2고 세 번째로 말하는 F3이고 네 번째로 말하는 F4가 된다 치자. 이때 내가 1, 3, 5, 7이라고 말하는 거랑 7, 5, 3, 1이라고 부르는 거랑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잖아. 함수값이 다르잖아. 딱 봐도, 그지? 다른 함수야. 그러니까 1대1 함수에서는 내가 4개를 골랐더라도 걔네들의 순서를 바꾸는 것까지 고려해야 돼. 그지? 다르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이거 1대1 함수 개수 뭐였어, 얘들아? 8, 7, 6, 5였지? 맞니? 요거를 다른 말로 쓰면 8개의 y값 후보 공역 중에서 몇 개를 골라? 4개를 고르지. 근데 순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순서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 내 말 안 들었어야 돼? 순서 있잖아! 순서가 다르면 다른 경우라며. 그치? 그럼 너희가 배운 게 순서가 있는 걸 순열이라 부르냐? 조합이라 배우냐? 순열이지.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순열이야.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 그래서 얘는 5개 중에 5개를 고르니까 5팩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 조건에서는 대소가 정해져 있는 이 조건에서는 자, 내가 1, 3, 5, 7을 y값으로 쓰기로 해 결정했어. 그러면 1은 무조건 누구랑 대응해야 돼? 무조건 1이야. 3은 누구랑 대응해야 돼? 무조건 2랑 대응해야 돼. 왜? 대소가 정해져 있잖아. 5는 무조건 3이랑 대응해야 되고 7은 무조건 4랑 대응해야 돼.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아까 이거 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1, 3, 5, 7로 막 숫자 뒤집어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요 경우라면 어떻게 돼? 이거밖에 없지. 이거 말고 더 바꿀 수 있어? 못 바꾸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 내가 쓸 4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 순서를 바꿀 거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소가 정해져 있으면 얘랑 거의 유사하게 세기는 해. 몇 개 중에 몇 개를 고른다. 8개 중에 4개를 고르면 돼. 근데 얘는 순서가 바뀌어도 다 되니까 순서까지 고려하니까 순열인 거고 얘는 순서를 고려할 이유가 없지. 고려하면 안 되잖아. 그럼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조합이야. 그래서 8개 중에 4개를 고르기만 하면 끝이야. 오케이? 지금 하는 김에 정리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랑은 딱히 상관없지만. 뭔 말인지 이해됐니? 네. 그러면 이거랑 거의 유사한데 x가 크면 y는 작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아까 그림으로 1, 2, 3, 4, 1, 2, 3, 4, 5, 6, 7, 8이라면? 자, 내가 y값으로 2, 4, 6, 8 쓰기로 했어. 1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8로 가야 돼. 대소 뒤집어졌잖아? x가 크면 y는 작댔으니까. 그럼 1은 8로 가야 돼. 2는 6으로 가야 돼. 3은 4로 가야 돼. 4는 무조건 2로 가야 돼. 그치? 그럼 얘도 갈 곳이 이미 정해졌지. 내가 고르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대소가 뒤집혀도 똑같아.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지. 그럼 등호가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요거는 확률과 통계에서 배워. 지금 너희 과정 아니다. 등호 붙을 걱정은 안 해도 돼. 안 붙어. 오케이? 요거는 다른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여기까지 와야 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자. 그러면 3번 문제가 되게 쉽게 보일 거야. 자, 요거 그대로 따라가자. 자, 이렇게 있는데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된대. 첫 번째 조건 F1, F3, F5 얘네들의 대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대. 그러면 자, 요거를 만족하는 대응의 개수는 y 값으로 고를 수 있는 5개, 1, 2, 3, 4, 5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돼? 나 지금 얘한테 누구 줄지, 얘한테 누구 줄지, 얘한테 누구 줄지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대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 셋이 똑같을 리는 없잖아. 다 다른 수겠지. 그러면 나 저기 있는 y값 1, 2, 3, 4, 5 5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되니? 3개 고르면 되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저기에서 2, 3, 4를 골랐다 치자. 그럼 2는 무조건 얘 아니야? 3은 무조건 얘지. 4는 무조건 얘지. 그럼 내가 고르기만 하면 갈 곳은 정해져 있지. 순서 있어 없어? 없어. 순서 고려 안 해도 되잖아. 내가 뽑기만 하면 되잖니. 그게 뭐라고 했어? 조합.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가지수는 몇 개야? 5개 중에 3개를 고르면 돼. 오케이? 이해됐니? 5개 중에 3개 고르기만 하면 되잖아. 다음 두 번째 조건 F2랑 F4도 대소가 정해져 있대. 야 그러면 얘랑 얘가 동시에 서 있으면 한 방에 해야 되지만 얘네 둘이 따로 서 있다는 건 얘네 셋은 다른 수여야 돼. 대소가 있으니까 그지? 얘네 둘은 다른 수여야 돼. 대소가 있으니까 그지? 하지만 얘랑 얘는 같은 수여도 돼. 얘 따로 얘 따로니까. 이해됐어? 뭔 소리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얘가 1이고 얘가 3이야. 근데 얘가 1이고 얘가 3이어도 되는 거잖아. 예를 들자면 그지? 그러니까 얘 따로인 상황이지. 그러면 이거 위에 거 이해됐으면 아래 거 별거 없지. 나 5개 중에 몇 개 고르면 돼? 2개 고르면 돼.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러면 함수잖아. 얘만 하면 되니? 얘도 하고 얘도 해야 함수지. 그럼 얘도 하고 얘도 해야 되면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곱해야지. 이거 10개, 이거 10개 곱해서 정답 100개. 일단 함수의 개수는 무조건 나올 거야. 무조건 나올 거야. 지금 이제 앞으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맨날 나오는 애들이 있어. 문제가 조금 바뀔지언정, 어렵거나 쉽거나 조금 바뀔지언정 맨날 나오는 유형들이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함수의 개수다. 이거 무조건 나올 거야. 쉽게 나오면 앞에 있는 것처럼 쉽게 나오겠지.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건 아니야. 얘들아 요거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연습해보자. 자,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 아까 했던 거 x가 크면 y도 커야 돼. 두 번째 조건 f2는 3의 배수여야 돼.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구해보자. 구해봐. 이거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숫자를 안 구해도 돼. 식으로만 구성해봐, 얘들아. 숫자 좀 클 것 같다. 계산은 안 해도 되니까 구성만 해봐, 식을. 그럼 일단 얘들아, 이 두 개의 조건 중에 누구를 먼저 고려해야 돼? 위, 아래. 아래. 아래를 먼저 구성한 뒤에 그거를 케이스별로 나눠서 따로따로 풀어야겠지. 굳이 말하자면 어떻게 나눠야 되더라? F2가 3일 때랑
6일 때랑 9일 때로 나눠서 푸는 거지. 오케이? 식으로만 구성해봐.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아까 칠판에 썼던 거 이해됐으면 이거 충분히 할만해. 충분히. 요 정도가 학교 시험이야, 얘들아. 이 정도가 나와. 만약에 조금 이 유형에서 좀 힘줘서 낸다면 요 정도로 나와. 물론 이거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요 정도는 어렵지 않게 풀어내야 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너희 학교들 중에 이거보다 쉽게 나온다? 장난 못해. 케이스로 어떻게 나오는데서 첫 번째 FE가 3일 때, 다음 두 번째 FE가 6일 때, 마지막 FE가 9일 때지. 그지? 그럼 나눠서 세면 되지. 자, 첫 번째 경우 FE가 3이야. 그러면 2보다 작은 수인 1과 2보다 큰 수인 3, 4가 갈 곳은 달라지지. 풀 자체가. 자,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개니? 총 2개지. 얘네 중에지. 그래서 왜? 얘가 만족해야 되니까. F2가 3이니까 1은 3보다 작은 수만 갈 수 있는 거잖아. 3과 4는 3보다 큰 수로만 갈 수 있잖아. 구조 이해돼? 그럼 식 써보자. 자,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니? 2군데. 다음 3과 4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개 중에 몇 개? 6개 중에 2개. 내 말이 이해됨? 요게 첫 번째 케이스의 가지수지. 이해됐을까? 1이 갈 수 있는 거 2개 굳이 쓰자면 뭐 굳이 똑같이 하자면 요거지. 이해됐을까? 이해 안 된 사람들 이거 1, 2 중에 하나 고른다. 요거 4, 5, 6, 7, 8, 9 중에 2개 고른다. 오케이? 됐니? 그러면 요거 가보자. 식 뭐라고 쓸까? OC1 3C 그렇지. 해석해보자. 이거 뜻이 뭐야? 1, 2, 3, 4, 5 중에 하나 고른다. 7, 8, 9 중에 2개 고른다. 오케이? 다음 요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 FE가 9라면 1이 갈 수 있는 곳은 1부터 8까지 다 되는데 3과 4가 갈 곳이 없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2개를 구해서 얘네 둘을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더해야지. 왜냐면 이대로 끝나는 거고 이대로 끝나는 거니까 이때는 더하는 거 맞잖아. 그지? 그래서 요 둘을 더해주면 그게 정답. 이해됐을까? 괜찮니? 이 정도는 가볍게 풀어주면 좋겠어. 함수의 개수 센다는 건. 그래서 요게 3번으로 알 수 있는 것 지금 다 말한 거고 지금 중요한 얘기들만 골라서 해볼게. 문제 중에서 됐니? 쉽게. 자, 그래서 3번 정답 100이었고 다음 4번 갑시다. 그래서 4번에 있는 함수 몇 차 함수니? 1차 함수지. 자, 1차 함수는 2개밖에 없어. 종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 하나야. 그치?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야. 자,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 공역이 마이너스 3부터 6까지야. 자, 이때 fx의 식은 1차라는 것만 알고 나머지는 아예 몰라.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래. 자, 어차피 뒤에 것도 당연히 시험 범위니까 아는 사람을 대답해보자. 1대1 대응이다랑 똑같은 말 뭐야? 1대1 대응이다랑 똑같은 말. 알잖아. 소영아 뭐야? 아이씨.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똑같은 말이야. 문제에서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무언가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나 이 함수가 역함수를 갖기 위한 무언가를 구하시오라는 말이나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를 배웠어. 근데 다음에 이걸 모르겠대. 개소리야. 똑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일단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쉽게 말해보자.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지. 그치? 에다가 시역과 공역이 같아야지. 이거를 해석하면, 쉬운 말로 해석하면 1대1 함수다라는 말은 일단 지금 칠판에 써있는 거 잘 기억해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 알잖아. 그지? 자,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말은 쉽게 해석하자면 y가 안 겹쳐야 돼. 맞지 얘들아?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말은 그래프가 이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 되는 예를 보자. 어떤 함수가 1차 함수가 있는데 하나는 두 개로 구성되는 함수가 있어서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거 1대1 함수가 되니? 안 되잖아. y가 겹치잖아. 여기 y값이랑 여기 y값이랑 똑같으니까 y가 겹치지 않니? 됐지? 다음. 어떤 함수가 왼쪽은 이렇게 생기고 한쪽은 이렇게 생겼어. 그럼 y는 겹치니? 안 겹치지. 안 겹치지.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y값은 없잖아. 비어있잖아.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고 할 수 없지. 공역은 일반적으로 모든 실수일 테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오케이?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니까 반대로 요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함수에다가 그래프 모양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y가 안 겹친다라는 말은 최종적으로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증가만 있거나 감소만 있어야 돼. 즉 그래프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야 돼.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가 안 되는 가장 주요한 함수 중에 누가 있어? 2차 함수가 있지. 2차 함수 1대1 함수 안 되잖아. 이유가 뭐야? 꼭지점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감소인데 여긴 증가잖아.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 이거 겹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되지. 1대1 함수가 안 되니까 1대1 대응도 안 되니까 당연히 얘는 역함수가 없는 거지. 이런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에서 또 배웠던 게 뭐야? 그래서 2차 함수가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꼭지점 이상 날아가야 되지. 증가만 있거나 감소만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란 말이야. 다 이어져. 됐지? 다음.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건 얘는 애초에 여기서 끝났지. 그래프가 이어지면 돼. 다른 말로 하자면 만약에 함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야? 그 함수가 갈라지는 곳. 만약에 fx가 있는데 식이 두 개래. 근데 하나는 어쩌고저쩌고 하나는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첫 번째 식은 x가 1보다 작을 때 쓰고 두 번째 식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쓰래. 그러면 두 함수 얘 혼자는 이어져 있겠지. 1차함수라고 한다면 이어져 있겠잖아. 그치? 근데 얘네 둘은 어디서 끊어져? 1에서 끊어지지. 근데 이어져야 된다며. 그럼 뭐야? 얘한테 1 넣고 얘한테 1 넣을 때 똑같으면 되지. 그럼 이어지는 거잖아. 이랬어?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렸더니 여기야.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1이야.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얘한테 1 넣었을 때 값과 얘한테 1 넣었을 때 값이 똑같으면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이해됐어?
이거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보자. 그러면 지금 한 게 4번, 5번 다 되는 거거든? 자, 4번 보자.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잡혀있고 fx가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x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y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근데 fx가 1차라는 것만 알고 있어. 그럼 얘가 얘들아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대답하면 사람 아니지. a가 몇인 줄 알고? 모르잖아. 그치? 얘는 증가일 수도 있고 감소일 수도 있어. a가 양수면 증가고 a가 음수면 감소겠지. 맞아? 그치?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증가함수라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얘가 만약에 증가야. 그러면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x가 1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그리면 되잖아. 맞지? 정의역이 이만큼이니까. 그러면 y 값은 x가 제일 작을 때 y는 몇이어야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3이어야 돼. 왜?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의 핵심은 뭐야, 얘들아?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진다. 다른 말로 바꾸면 x가 최소면 y도 최소다. x가 최대면 y도 최대다거든. 그러니까 x가 최소면 y도 최소고 x가 최대면 y도 최대여야 돼. 그래야 증가함수가 맞지. 그래서 얘는 a가 양수라면 어디를 지나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과 2, 6을 지나야 돼. 이해됐을까? x가 최소일 때 y도 최소. x가 최대일 때 y도 최대. 오케이? 근데 만약에 a가 음수라면 감소함수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감소함수라는 건 뭐야? x가 최소면 y는 최대. 반대로 x가 최대면 y는 최소니까 얘는 어디랑 어디를 지나야 돼? 마이너스 1, 6과 2, 마이너스 3을 지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중간고사 때 배웠잖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묶으면 안 되잖아. 그지? 이걸로 a, b 값 구해보고 이걸로 a, b 값 구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 a와 b를 더했을 때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 두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면 얘는 y는 3x가 나오고 요걸로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니까 이때는 a가 3, b가 0이니까 a 플러스 b는 3이지. 여기서는 마이너스 3과 3이니까 a 플러스 b는 0이지. 누가 커? 얘가 크지. 정답 3. 됐어? 이거 이해됐니?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해서야. 이거 이후로 물론 모른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다수는 이거 그냥 이런 류의 문제는 이제 넘어가야 돼. 알겠지? 자, 5번 보자. 그 아래 5번. 자,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거지. fx가 두 가지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뭘 만족하면 돼? 증가만 있거나 감소만 있어야 돼. 두 함수가 모두. 둘 다 증가거나 둘 다 감소해야 돼. 다음 두 그래프가 이어져야 돼. 물론 이거 푼 사람도 있었을 텐데 물론 요거를 예외적으로 얘가 아닌데도 문제 조건에 맞을 때가 있어. 가끔. 그거는 나중에 하자. 그건 나중 얘기야. 자, 봅시다. 5번. fx가 식이 두 개인데 하나는 a 플러스 5의 x 마이너스 1이고 또 하나는 순서 바꿀게. 마이너스 2a 플러스 4의 x 플러스 3의 1에 위의 식은 x가 1 이하일 때 얘는 x가 1 초과일 때 쓰래. 자, 근데 얘 fx가 전체적으로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그러면 만약에 얘가 증가함수라면 자, 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쳤을 때 얘랑
얘를 그린다라고 쳤을 때 좌표 평면에 자 1의 왼쪽에서는 쟤를 그리니까 쟤를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치자. 여기가 1이야. 그럼 1의 오른쪽에는 얘 쓰면 얘를 그리는 거잖아. 그럼 쟤 그래프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니? 여기를 이어받으면서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증가여야 돼. 이해됐지? 아까 쓴 거 똑같이 이어가고 있는 거야. 이어져야 되고 얘가 증가하니까 얘도 증가여야 된다고. 오케이? 만약에 제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1이야. 그러면 1의 오른쪽에서 그래 저 오른쪽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어받으면서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결국 1차 함수에서 그래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뭐로 따지는 거야? 기울기. 기울기가 뭔데? x의 계수. 그러면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란 얘기지. 기울기가. 그러면 얘가 플러스, 얘도 플러스일 때 따로 쓰고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 따로 쓸까? 귀찮잖아. 그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뭐야? 곱이 양수다지. 그치? 둘 다 플러스건 둘 다 마이너스건 곱한 건 무조건 양수니까. 맞아? 그래서 이거를 푸는 식은 두 그래프의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러면 얘가 플러스도 해결되고 마이너스도 해결되니까. 한 번에. 자, 또 이거 풀 때 답 없다고 하지 말고 헷갈리면 안 되지 얘들아. 2차 부등식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 나오잖아.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a 제곱이잖아. 그때 어떻게 했어?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는 공식처럼 알고 있는 거랑 반대 방향이 나오니까 그 실수를 막기 위해서 최고차의 개수는 애지간하면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지.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5랑 2니까 정답 A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겠지. 근데 하나 더 봐야 되지. 지금 하나 더 봐야 되는 건데 그거는 애지간하면 맞을 때가 많아.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였어 얘들아? 이어져야 된다잖아. 그러면 이어지려면 뭐 넣어야 돼? 이 두 식에다가 1. 왜냐면 1에서 이 두 식이 갈리니까. 그럼 위식에다 1 넣으면 뭐 나와? A 플러스 4 나오지. 아래식에다 1 넣으면 뭐 돼? 똑같이 A 플러스 4 나오지. 아, 얘네들 이어지는 거 맞네. 이렇게 확인만 하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이걸로 끝. 그러면 정수는 몇 개? 6개. 4번. 넘겨서 자, 별 문제 아닌데 이걸 못 푸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8번 보자. 항등함수지. 자, 예를 들어보자. 얘들아, 항등함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의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라고 가정한다면 항등함수는 몇 개야? 정의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라고 가정한다면 항등함수는 몇 개가 있니? 하나밖에 없지. 뭐? y는 x. 그잖아? 항등함수는 y랑 x랑 똑같은 함수니까, 그치? 그거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정의역이 0과 1밖에 없어. 그러면 이런 애도 항등함수지. 그치?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니까. 오케이? 요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자, 항등함수 뜻은 알 거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얘들아, 어떤 함수가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있다 치자. 3x 이런 애가 있다 치자. 얘가 항등함수가 돼야 된대. 얘가 항등함수래.
자,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생각해보자. F1을 구해보라고 한다면 x에다 1 넣은 거지. FK를 구해봐라고 한다면 x자리에 k 넣는 거지. 그러면 항등함수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따지자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건 1 넣으면 몇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k 넣으면 뭐 나와야 돼? k 나와야 돼.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함수라고 맨날 쓰는 이 fx라는 게 애초에 뭐야? x 넣었다는 얘기야. x 자리에 x 넣었다는 얘기야.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x 자리에 x를 넣었더니 얘가 나왔다는 소리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항등함수가 돼야 된다며? 그러면 x를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x 나와야 돼. 이게 항등함수잖아. 이거를 만족시키면 항등함수인 거지. 이해됐어? f라는 함수에 x자리에 x를 넣었더니 x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이게 항등함수지.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f에다가 x를 넣은 식이 누구야? 얘 아니야? 얘가 몇이어야 돼? x여야 돼. 그래야 항등함수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x를 찾으면 되지, 얘들아. 풀면 되지? 이거 못 풀면 죽어야 하잖아. x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처리만 잘하면 돼. 자, 그러면 x가 5 또는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넣었을 때 5 넣으면 5 나오고 마일 넣으면 마일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이 fx를 항등함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x값이 2개인 거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가 항등함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정의역은 몇 개인 거야? 정의역은 몇 개인 거야? 정의역이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3개지. 4개는 맞지만 3개지. 내 말 이해됨? 정의역이 공집합일 순 없잖아. 내 말 이해돼? 5와 마이너스 1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은 빼야 되잖아. 내 말 이해됨? 그러니까 야,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 5랑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항등함수 맞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정의역은 다 쓰자. 몇 개 안 되니까 뭐 했어? 정의역이 5면 되지. 그럼 5 넣으면 5 나오는 거니까 항등함수 맞잖아. 아까 얘가 항등함수가 되듯이. 또 정의역이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마이너스 1이 정의역이면 되잖아. 또 뭐 있어? 마이너스 1이랑 5가 정의역이면 되지. 4개라고 한 사람은 뭐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4개니까지. 근데 그 4개 중에 하나가 뭐야? 공집합이잖아. 야, 이게 정의역일 수 있어? 그딴 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3개가 맞지. 됐어? 그러면 이제 8번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지. 그냥 3차일 뿐. 자, 갑시다.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래. 이게 뭔 소리야, 얘들아? 어떤 f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다 x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온대잖아. 그치? 근데 얘가 항등함수래. 그럼 얘가 누구여야 돼? x여야 돼. 오케이? 됐니? 그러면 우리가 찾을 건 뭐야? 요 3차 방정식의 근이지. 얘네 둘이 똑같게 만들어주는 x값. 오케이? 풀면 되지. 뭐 조리제법 해도 되고, 떡 봤을 때 공통인수 보이니까 묶어도 되고. x-1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 남지. 즉, 요 둘을 같게 만들어주는 x값은 누구?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즉, x가 얘네 셋 중에 다 있거나 2개만 있거나 하나만 있으면 이거 항등함수인 거지. 그러면 얘가 항등함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그렇지. 오케이? 됐니? 별거 아닌데 이거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
다음 딱히 볼만한 거는 없는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넘어간 거 숙제 얘들아. 자 13번 보자. 13번 자, fx랑 gx가 있는데 fx는 완벽하게 알고 있고 gx는 완벽하게 몰라. 이때 g 함수의 x자리에 2분의 x 플러스 1을 넣은 거가 fx에 2 곱한 다음에 1 더한 거랑 똑같대. 까지 내 말 이해되지? 그러면 진짜 순진하게 풀자면 진짜로 gx자리에다가 x자리에 2분의 x 플러스 1 집어넣고 fx에다 2 곱한 다음에 1 더해서 둘이 똑같다라고 풀면 되잖아. 맞지? 근데 하기가 싫지.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럼 이걸 다르게 풀어야지. 오케이? 문제 상황 이해됐지? 즉 자, fx가 x제곱 플러스 2x고 gx가 ax제곱 bx 플러스 c일 때 구하라는 게 g에 2분의 x 플러스 1을 넣은 게 2 곱하기 fx 플러스 1이랑 똑같다. 이때 abc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거 늦게 좀 그래. 이 상황이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을까? 인데 자 여기서 다 들어. 여기서 내 목표는 내 가장 원하는 건 뭐야? 얘가 단순해지면 참 좋겠어. 얘가 x면 되잖아. 이 식이 복잡하잖아 얘보다. 개수도 모를 뿐더러. 그러니까 나는 이 g가 이 식인 게 싫은 거잖아. 차라리 얘가 복잡한 게 낫잖아. 그래서 나는 얘를 단순하게 바꿀 거야. 그게 뭐야? 얘를 단순하게 바꾸는 방법 우린 뭐라고 배웠어? 치환. 이거는 함수에서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fx건 gx건 뭐건 간에 우리가 익숙한 건 fx, gx잖아. 근데 그 x자리에 이런 불편한 식이 왔다면 얘를 단순하게 바꿀 줄 알아야지. 오케이? 그거를 치환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바꾸자. 이 일련의 과정은 숙지해야 돼. 자, 갑시다. 자, 2분의 x 플러스 1이 나는 단순했으면 좋겠어. 근데 x가 이미 쓰였으니까 일반적으로 t라고 치환한다 치자. 됐지? 자, 나는 2분의 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러면 gt가 되겠지. 오케이? 얘들아, 그러면 여기가 t라고 쓰였으니까 여기도 t에 대한 식이 오면 참 좋겠지. 근데 이거 그대로 쓰면 뭔가 이상하지. 얘는 x에 대한 식이잖아. 뭔진 몰라도 여튼. 얘는 x에 대한 식이잖아. 그럼 나는 x를 t로 바꿔야 되지. 난 여기 t에 대한 식이 와야 되니까. 그럼 나는 x를 뭔 t로 바꿀까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요 식을 살짝 변형해주면 되지. x 플러스 1은 2t니까 x 대신에 뭐 넣으면 되겠다? 2t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오는 식이 2 곱하기 f 2t-1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래서 치환을 이용해서 아까 내 목표가 뭐였어요? gx가 불편하니까 fx에 비해서 gx에다가 얘를 넣을 바에는 fx에다 뭔가를 넣는 게 편하니까 얘를 단순하게, 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잖아. 됐잖아. 됐지?
그러면 이거를 풀자. 그래서 적용시키면 G에 X자리에 T 넣으랬으니까 얘는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가 되겠지. 됐나? 얘는 일단 얘부터 가자. 2t-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t-1까지가 f2t-1이지. 거기에 곱하기 2지. 플러스 1이고. 됐어? 그럼 요거 전개해서 얘랑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훨씬 수월하다고. 오케이? 이해됐니? 그래서 지금 요 치환하는 과정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함수에서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야? 너희가 뭔가 함수에 대한 식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에서 식이 불편해. 그럼 니네 맘대로 막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것만 잘 쓴다면. 아까 우리의 니즈가 너희가 문제 풀 때 똑같이 느끼면 돼. 야, 나 이거 넣기 싫어. 얘가 불편하면 좋겠어, 차라리. 그러면 그냥 바로 치환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거 전개해서 여기서 t의 제곱이 a고 여기에서 t의 1차항의 개수가 b고 상수항이 c라는 거 못 풀 사람 아무도 없다, 그지? 여기까지. 그래서 답은 구해보면 a가 8 나오고 b가 0이고 c가 마이너스 1 나와서 답이 65 나오면 돼. 됐을까? 다음 그 아래 14번 보자. 지금 내가 문제를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그거에서 기원하는 개념들, 필요한 개념들 있는 문제들만 골라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 듣고 너희가 숙제해야 돼. 그러면서 까먹기 전에 숙제 꼭 하고. 알겠지? 14번 보자. 자, 14번도 얘기할 게 하나 있는데, 아는 사람은 이거 풀 줄 아는 사람은 문제가 풀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사실은. 근데 하나 알려줄 게 있어서. 자, fx 완벽하게 알고 있고, gx도 알고 있고, h는 몰라. 자, 이때 합성함수 가자. f 합성 h가 g랑 똑같대. 이거를 만족시킬 때 h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됐지. 자, 그러면 이거를 푼 사람들은 아마 유형 같은 책에서 본대로 풀었을 거야. 얘들아, 이거 모르잖아? hx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성함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값을 얘한테 넣는 거잖아. 근데 지금 나 뭐 몰라? 누구를 넣을지를 모르지. 넣을 곳은 알잖아. 오케이? 이해됐지? 그때 어떻게 처리했어? 그냥 얘를 대명사처럼 쓰는 거지. 그냥 hx 자체, 그 자체로. 그래서 fx에 x자리에 hx를 넣는 거잖아, 합성함수가. 근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냥 이 자체로 넣자는 거지.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 2분의 1 h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요게 h 합성 f지. f 합성 h지. 맞니? 근데 그게 gx랑 똑같다. 요렇게 풀지. 맞니? 그러면 나 h의 2값 알고 싶다며. 그럼 여기 모든 x에다 2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물론 hx로 정리해서 풀어도 되고 모든 x에다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넘기면 6이니까 얘는 10이겠네. 이렇게 푸는 거가 일반적이지, 그지? 됐지? 자,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유형측을 피건 간에
이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문제 하나 쌍으로 있지. 맞아? 뭐야? 순서 바꾼 거지. 얘들아, 합성원에서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순서. 얘들아, 얘랑 같니? 다르잖아. 얘는 H를 F의 X자리에 넣는 거고, 얘는 F를 H의 X자리에 넣는 거잖니? 그래서 풀이가 달라. 자, 아까 얘는 넣을 거를 모르고 넣을 곳은 알잖아. 그래서 넣을 걸 모르니까 그냥 대명사에서 그냥 갖다 쓴 거지. 됐지? 근데 얘는 누구를 넣을지는 알잖아. 얘 알잖아. 근데 얘를 어디다 넣을지를 모르지. 맞아? 상황이 다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얘도 얘랑 비슷한 느낌이지. hx가 뭔지를 모르지만 그냥 hx로 쓰는 거지. 어떻게? h의 x자리에 2분의 1x 플러스 1을 넣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맞아? 이게 합성함수잖아, 기본.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맞니? 자, 그럼 여기서 얘들아, 나 hx가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 hx가 알고 싶어. hx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그래, 방금 했잖아. 치환. 나는 얘가 단순해지면 좋겠어. 그게 치환이라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나는 얘가 hx면 좋겠어. 2분의 1x 플러스 1이 아니라 x면 좋겠다고. 그 니즈가 생기면 그냥 닥치고 치환이라고. 생각할 거 자식 옷 없어. 알겠지?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까? 얘를 t라고 치환하는 거지. 그러면 좌변은 ht가 되겠지. 내 의도대로. 나 그럼 여기도 t에 대한 식이 와야 될 거 아니야? x 대신에. 근데 x 대신에 무슨 t 쓸까를 고민하면 되지. 어디서? 여기서 갖고 오면 되지. 그럼 여기서 x는 x 플러스 2는 2t니까 x 대신에 뭐 쓰면 되는구나? 2t 마이너스 2 쓰면 되는구나.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2t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끝. 이게 치환이야. 함수에서의. 자유롭게 돼야 돼, 얘들아. 지금 왜 이 짓거리 하는지 이해됐지? 네.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에서 뭐 H2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일단 이 집어넣으면 되지 뭐. 오케이? 됐어? 다음. 자, 이거는 이제 얘네 둘은 세트로 다니는 애고, 순서에 따라. 자, 또 다른 거, 요거는 이제 너희가 나중에 역함수를 구할 때, 복잡한 함수 역함수를 구할 때 자주 쓸 텐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얘들아, 이거 결과물 뭐 나오니? x. 이해됨? 이거 이해되니? 다들 알고 있니? 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 f에 1 넣으면 2 나온대. 예를 들어. 그러면 역함수라는 건 x랑 y를 뒤집는 거니까 요거라는 것도 똑같은 얘기지. 맞아? 그러면 여기다 적용해 시켜보자. f 합성, f 역함수에 내가 알고 있는 역함수의 함수값은 2니까 2를 넣었어. 됐지? 야, 이거 몇이야? 1이지.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f1은 몇이야? 2지. 이렇게 된 거지. 왜 그런 거야? 1 넣으면 2 나오는데 2 나오면 1 나오니까 결국 1 넣으면 1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구조가. A 넣으면 B 나오는데 B 넣으면 A 나오니까 A 넣으면 A 나온다. 그러니까 결론이 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게 이 예시로만 될까? 다 되겠지. 왜? 얘네들은 역함수로 묶여 다니는 애들이니까. 1 넣으면 100 나오는데 그럼 100 넣으면 1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가 100 넣었어.
그럼 얘가 1이잖아. 그럼 얘가 100이잖아. 그럼 100 넣으면 100이지. 이궁조잖아. 그러니까 요식이 되는 거지. x 넣으면 x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결론적으로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얘는 뭐하러 계산해? 아까 했던 거 내가 예를 들어준 거고 이걸 계산하는 바보가 어딨어. 어차피 x 넣으면 x 넣는 게 뻔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함수의 연산에서 배운 게 이런 거지. 만약에 함수의 연산에서 f 합성 f 역함수 합성 g의 3은 몇 개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g3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고 이걸 또 구해서 얘 집어넣어서 답 하면 바보는 없잖아. 그치? 왜? 왜야? 여기는 계산할 필요가 없거든. 만약에 g의 3을 구했더니 5가 나왔어. 그러면 5를 여기다 넣으면 뭔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 나온 애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뭐 나오겠어? 당연히 5 나오니까. 그럼 답이 5야 이거. 그럼 얘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지. 그래서 함수 연산에서 뭐야? 역함수 관계인 둘을 합성한 애는 없앤다지.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면 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단 말이야. 이거 이해됐지? 자, 저 문제 다시 써보자. 지금 이거지. 지금 문제에서 h 값 구하려면 그럼 결론은 나 hx가 뭔지 알고 싶은 거 아니야? 그치? hx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근데 hx가 지금 하필이면 f랑 합성함수로 묶여있지. 그럼 나는 hx만 단독으로 알고 싶으니까 얘를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오케이? 좌변에서 얘를 없애고 싶어. 근데 우리 방금 했지. 얘를 없애는 방법은 누구를 합성하면 돼? 얘의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돼. 됐지? 자, 근데 합성을 시키려고 보니까 합성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순서. 그러면 지금 요 F의 입장에서 이 F의 오른쪽은 H가 붙어 있잖아. 얘는 못 떨어뜨려. 그럼 F의 빈자리는 누구야? 왼쪽밖에 없어. 그래서 이 좌변에 왼쪽에 F의 역함수를 합성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이거 등식이잖냐? 좌변에 왼쪽에 F의 역함수를 합성시켰어. 그러면 당연히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똑같겠지? 됐지? 그러면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그 결과물은 어떻게 돼? 좌변이 뭐만 남아? hx만 남겠지. 우변은 f 역함수 합성 gx가 남겠지. 이해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f2 구하래지. h2 구하랬잖아. 그럼 양변에 x에다 2 집어넣으면 h의 2의 값은 f 역함수 합성 g의 2구나. 그럼 g의 2가 몇이야? 7이지. 그럼 얘는 f 역함수의 7일 값이 정답인 거지. 근데 역함수 우리 많이 풀어봐서 알잖아? 역함수의 7값은 뭘까라는 건 뭐랑 똑같아? 원래 함수에 뭘 넣어야 7 나올 거랑 똑같은 얘기지. 그럼 제가 7 나오게 해야 하는 x값 몇이야? 12지. 그러니까 답이 10이야. 오케이? 요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 요거는 지금 저거를 다 알고 있다면 당연히 저렇게 푸는 게 빨라. 빠른데 요거는 언제 쓰냐면 너희가 합성함수의 역함수 구할 때가 있어.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처럼 안 보이는 함수의 역함수. 예를 들어볼게. 지금 이거를 안 배운 상태에서 이거를 내가 쓰면 이거 뭔 소리 구하지 싶을 거야. 만약에 자, y는 f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있었대. 됐지? 얘 역함수 구해보래. 쉽겠니? 얘 역함수 구하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요거는 어차피 나중에 할 거야 얘들아. 만약에 이거 전제가 필요한데 자 y는 fx의 역함수를
gx라 하자. 이때 얘의 역함수를 gx로 표현하시오.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문제가 있거든? 그럼 요거는 요런 느낌으로 풀어야 돼. 과학자가 꿈이야? 과학자가 꿈이야? 아, 진짜? 오, 그래? 그럼 요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건 어차피 나중에 할 거야. 이거 좀 어려운 거긴 해, 얘들아. 요거를, 이 식을, 여기 있는 요 2x 플러스, 요거는 좀 시선적으로 시야를 좀 넓힌다고 생각하면 좋아. 요 식을 어떻게 보면 좋냐면, 이렇게 말하고 푸는 거야. hx라는 또 다른 함수를 너희가 정의 내려. 니네 맘대로. 왜? 얘 이 식을 써야 되니까. 얘들아,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판 아니야? 요거 hx가 얘니까 f 합성 h가 이거잖아. 그럼 얘의 역함수는 뭐야? 배운 사람들은 이거라는 거 알지 않나? 어떤 합성함수의 전체 역함수는 역함수가 분배되면서 순서가 바뀌잖아.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근데 이게 뭐야? gx. 얘가 gx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역함수는 h의 역함수의 x자리에다가 gx를 집어넣는 함수가 되겠지. 근데 h의 역함수는 구할 수 있잖아. 이거 역함수 못 구한 사람 없잖아. 내 말이 이해됨? 요런 거 할 때 요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 때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자, 정리하자. 요런 유의 문제에서 요렇게 푸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왜? 이게 빨라. 확실히 빨라.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풀이 방법이 조금 다르잖아. 얘는 그냥 얘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느낌이고, 얘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최종적으로 풀이가 얘는 치환이라는 거 써야 되거든. 얘네 둘은 너희가 숙지를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요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뭐야? 내가 원하는 함수만 남기는 방법이지. 내가 원하는 함수만 남기고 싶어. 그러면 걔랑 합성으로 묶여있는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시킨다. 근데 비어있는 곳에다가 좌변과 우변 똑같이. 오케이? 요 방법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 알았지? 그래서 답은 변함없이 12고. 자, 18번. 1분 줄게. 1분 줄게. 풀어보자. 크다. 다음 두 번째. 윗식 아래식에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B는 8. 자, 근데 문제에서 뭐래? A와 B는 정수래. 그리고 둘의 더한 값의 최소값이야. B는 8로 끝났지? 자, A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정수 중에서 제일 작아야 되지. 누구야? 0. 끝. 1분도 많이 준 거다, 그치? 넘겨서 자, 아까 내가 말한 게 바로 나오죠. 20번 봅시다. (20번) 그냥 혼자 풀어본 사람, 순서 풀어서 맞은 사람. 오케이. 현아, 너 어떻게 풀었냐? 합성으로 했어? 수영아, 너. 자, 보자. 20번. fx에
역함수를 gx라 하겠대. 됐지? 불만 없지 얘들아? 자, 이때 y는 f 여기가 4x 플러스 5로 돼 있어. 얘의 역함수를 구하래. 이게 문제잖아? 자, 이거를 그냥 생으로는 못해. 왜냐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너희가 그냥 역함수는 x랑 y랑 바꾸는 거야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서 이 짓을 하잖아. 맞아? 여기서 뭘 더 할 건데? 그지? 숨이 막히잖아. 여기서 할 방법이 없잖아. fx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였어, 얘들아? 얘를 또 다른 함수, 지금 f랑 g가 쓰였으니까 그 다음으로 h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요 식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뭐라고? y는 f 합성 h다라고 쓸 수 있겠지. 오케이? 됐니? 이거 하면 이거잖아. hx를 f의 x자리에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그대로 하면 이거잖아. 이랬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야? 얘가 x만 있어야 역함수 구할 때 편하잖아. 그래서 자, 그러면 나는 얘의 역함수를 구하면 되지. 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 대신에 얘 구하면 되잖아. 됐니?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것도 등식이잖아, 얘들아. 좌우변에 똑같이 역함수 찾으면 되지. 자, 그럼 좌우변에 똑같이 역함수 하면 좌변은 y의 역함수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이만큼의 역함수잖아. 근데 합성함수 전체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 분배가 되는데 순서가 바뀐다. 그래서 얘가 h의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이렇게 되겠지. 됐을까? 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얘들아, 이거 뭐야? gx. 그래서 얘가 내가 찾는 역함수는 h의 역함수에 gx를 합성시킨 거구나. 그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gx는 가만 냅두라고 돼 있잖아. 지금 역함수는 y는 a 곱하기 gx 플러스 b꼴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gx는 냅둬도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럼 gx는 구할 필요 없어. 그냥 gx만 그대로 쓰면 돼. 대명사가 된 거야. 그럼 얘를 h의 역함수에 x자리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지. 됐어? 야, 근데 hx 어딨어? 저기 있잖아. hx의 역함수 못 구하? 못 구하나? 구할 수 있지. 얘는 진짜로 구해야지. 어쩔 수 없이. 그지? 그래서 h의 역함수 구합시다. hx를 y는 4x 플러스 5라고 둔다면 얘 역함수는 x는 4y 플러스 5가 돼서 정리하면 4y는 x 마이너스 5, y는 4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5가 돼서 얘가 hx의 역함수지.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야? gx 이거를 대명사처럼 그냥 x자리에 얘 x자리에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 오케이? 그래서 결론이 뭐야? 내가 찾는 역함수는 4분의 1 곱하기 gx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다가 정답인 거지.